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 한국리서치에서 10월 4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민 인식 조사.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다가 높죠. 그렇죠? 네, 안전하다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태도인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원전과 재생을 국민인식 조사 중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위험보다 편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위험을 가장 높게 보는 거냐? 앞에 보세요. 원전 사고 예방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매우 높죠.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체르노빌 사고도 봤고.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아주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되는 의견과 45%, 원전 축소하자는 의견,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라고 하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편익이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대화를 한번 좀 짚어봅시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뭐 오염수든 처리수든 어쨌든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국제 기준에 충분히 충족된 기준을 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허은하 의원이 말씀하신 춘천 시민들이 방사능 측정을 했을 때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월등히 높아. 불안해 죽겠어. 어떻게 좀 해줘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원안위가 해보니까 아니 국제 기준 충분히 충족이 돼. 전혀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뭐 토리움, 뭐 우라늄 235가 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석철 원장님? 그거 뭐 증발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뭐 크게 뭐 위험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제 기준이 있건 없건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이 위험성이 있건 없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면 이 간극은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원자력 소통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원장님 아시죠? 예. 원자력 소통법의 목적이 뭡니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공개 원칙으로 가서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겁니다. 또 소통하고. 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자. 공개와 소통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해 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개방일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소통은 뭡니까? 책임 있는 정부의 각종 기관, 단체, 회의체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를 소상히 밝혀드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고민정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김호철 위원이 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서면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서면으로 요청한 게 뭐 한 대여섯 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다 그게 뭐 심의 의결 안건뿐만 아니라 보고 안건도 논의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는 뭐 공식 회의에서는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대화 나누는 게 아니에요.
회의체를 통해서 그것이 심의 안건이건 의결 안건이건 보고 안건이건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거기에는 여당 추천 인사도 있고 야당 추천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구니까. 거기서 모여서 논의를 해봤더니 이 부분들은 좀 국민들이 좀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거 행정적으로 그거 무슨 회의 규칙에 들어가네 마네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회의 규칙을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심의 의결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보고 안건은 위원장만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내 권한으로서 김호철 의원이 제기하고 그다음에 야당 추천 인사님 김균택 위원인가요? 그분도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보였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이 보고안건이기 내 직권이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위원회 논의 안 하겠습니다라고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전문 규제 기관으로서 법에 정한 규제 절차를 잘 지키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력 소통법에 있는 것처럼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그런 역할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원안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묶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자, 그 얘기를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아까부터 거고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예.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범정부 TF, 범정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주무 행정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예요. 왜 그거 범정부 TF 뒤에 숨습니까? 숨지 말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네트워크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그 조직적 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를 하란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018년도부터 범정부 TF가 마련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원안위가 참여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때부터 원안위 차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원자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규제 관점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영향이 그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심의 의결이든 보고든 어쨌든 운영 규칙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5월 달에도 그런 논의가 이미 있어서 위원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승래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예. 올해 내부 직원들 좀 기강은 좀 많이 잡혔습니까? 저희 그 경영 원칙에 잘 따르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징계 건수 같은 것도 많이 줄었어요? 징계가 그렇게 크게 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탈원전 때문에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징계가 좀 많아진 것 같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작년에 아주 큰 공감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 탈탈원전을 하는 정부에서는 한수원 직원들이 전혀 사고를 안 치고 징계가 전혀 없는 징계 청정지대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탈원전이냐 아니냐 문제는 직원들의 사실 그런 문제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봤더니 뭐 징계 내용도 보니까 중징계는 오히려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너무 그것을 이념화시키거나 뭐 종교 신념화하거나 뭐 이런 식의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용인 화성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추상컨대 한 10기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한손 사장님. 네, 맞습니다. 10기가 맞죠? 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LNG로 자체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한 2기가 정도는 자체 산업단지 내에서 충당을 하겠다. 그럼 8기가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대형 원전이 APR 1400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한 6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넷제로를 위해서 필요한 원자력 수요량이 대략 국제적인 전문 기관에서 평가할 때 지금 현재 한 25기가를 돌리고 있는데 반해서 앞으로도 한 16기가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외국 전문 기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클러스터의 조성 목표는 우선은 2030년 정도부터 이제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전력 수급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들도 원자력이 효율적인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불안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을 뭔가 어디다 설치를 하려면 아니면 서울에다 하겠습니까? 뭐 한강 주변에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인 화성 옆에 무슨 판교에다 하겠습니까? 어디다 할까요? 그럼 충남에다 해야 됩니까? 강원도에다 해야 됩니까? 그 수용성이 생기겠는가? 그 문제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 이 SMR은 지금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규모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구획도 굉장히 작게 심지어는 그러면 예. 자 그러면 네. 그 용인 화성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SMR로 하겠다는 겁니까? SMR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클러스터 내에다가 SMR 원전을 설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300 네. 뭐 킬로 뭐 와트 요 정도 되는 거 그죠? 네. 그거 한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20개, 한 30개 정도 있어야 되네요. SMR 30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용인은 대형 원전으로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자꾸 누차걸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자꾸 무슨 괴담, 뭐 과학적 지식이 없는 진짜 천하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치부해서는 그 수용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제적인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내 옆에 방사능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괴담 취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수원이든 원자력안전위원회든 각종 기관들한테 제발 그런 식으로 뭐 괴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김석철 원장님.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전문가시니까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그 국제적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축적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은 사실은 한 번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삼중수소를 어쨌든 해양에 희석을 해서 방류를 했다 쳐요. 그게 수십 년간 그 동일한 어쨌든 생태계에 내에서 만약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일종의 아직은 가설 아닙니까? 그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태계 영향이 다른 핵종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 기준, 그다음에 연구 결과 등등 이런 것들은 현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과 이게 현실 물리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론적 수준에서 검토한 것, 이렇게 해야 실험실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여져요. 그 말 다릅니까? 그 검증에 대해서는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평가에 의해서 평가나 분석에 의해서 그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데이터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그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의 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실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과학적 태도는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게 있어야 확증 편향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확증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자꾸 귀 기울이고 부담하고 참고하고 고려하고 정말 그럴 수 있나?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과학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답 취급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 위원님 취지에는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 기준은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체르노빌을 시작으로 사고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역학 조사를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이 그러면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차원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예. 충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쿠시마 같이 그런 식의 쓰나미가 소위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폭파시키고 상상을 해봤습니까? 예. 그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준에서 혹은 과거의 사례들을 좀 리뷰해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새로운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우선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제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예.